반갑습니다. 태양굴삭기 팀장 오동석입니다. 어제까지는 날씨가 굉장히 추워서 두툼한 외투를 입고 있었는데 오늘은 완전 봄 날씨 같습니다. 이제 서서히 봄이 오는 느낌이 나는 듯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작업 처리 시작되려고 하는 거고요. 장비를 구입하실 거라면 미리미리 구입하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중고굴삭기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굴삭기 이야기는 구입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빌려서 사용하는 게 맞을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기준점은 3개월입니다 3개월 미만으로 사용하실 것 같으면 빌려서 사용하는 렌탈이 맞을 것이고요. 3개월 이상 사용할 거라면 구입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비를 구입했다가 바로 팔면 손실이 하나도 없을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매매해주는 매매 업체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300에서 500 정도는 까고 매입을 하기 때문에 장비를 이렇게 샀을 때 그 정도는 감안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3개월이라는 날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3개월 미만으로 사용하실 것 같으면 무조건 저는 렌탈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계산적으로 잘 따져보시면 어떤 게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판단이 될 겁니다. 태양굴삭기는 이런 장비들을 빌려드리고 있습니다. 17 장비고요, 20 장비고, 그리고 30 장비는 지금 렌탈이 하는데 나가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저 공투 두산 것도 마찬가지 렌탈을 위한 장비입니다. 저희는 연식 좋은 장비로 최대한 렌탈을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구보다 장비들은 1.7톤, 2톤 이런 장비들은 제작 연식이 2020년식이고요. 그리고 저 뒤쪽으로 보이는 두산 장비는 2019년식이고 코벨코 한 대 상공급의 장비는 2019년도의 장비입니다. 왜 이렇게 연식 좋은 장비를 빌려드리느냐, 사실 현장에 갖고 가서 고장이 난다면 현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칩니다. 사람 한 사람이 빠지더라도 이렇게 약간의 표시가 나는데 장비가 빠져버리면 일 자체가 힘들어지는 관계로 굉장히 일 비중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비를 빌려드려 놓고 고장이 나면 빌려가서 사용하는 사람은 굉장히 화가 날 것이고요. 빌려주는 저 같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미안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고장이 덜 날 수 있는 연식 좋은 장비로 빌려드리고 있는 만큼 장비를 빌려갈 때는 연식도 꼼꼼하게 잘 챙겨서 갖고 가는 것도 무척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양굴삭기는 출고 전 모든 걸 다시 한 번 더 체킹을 하고요. 문제가 되는 부분은 꼭 반드시 체킹을 해서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내일 출고를 해야 되고요. 판매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시동을 걸어보니까 시동이 잘 걸리지가 않아서 여러가지 체킹을 했습니다. 배터리부터 예열 플러그 모두 이렇게 점검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불안자가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불안자 안이 찌꺼기 때문에 부분 손상이 있었고요. 중고 불안자로 교환을 했습니다. 불안자라는 게 손만 대면 기본 50에서 100만원이 되는데 이 장비 하는 데만 한 100만원이 조금 더 들었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와 계약할 때 50만원을 깎아 드리지 않으려고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을 추가적으로 깎아 드리지는 않았고요. 대신 이런 장비가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100만원 뭐 이렇게 나오더라도 주저없이 수리를 합니다. 그래서 장비를 구매할 때는 너무 깎으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원가 계산을 하지 않고 내 마음껏 수리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양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50만원 전체를 조금 더 깎아줬더라면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제가 정말 정비를 할 수 있을까, 원가 손실을 봐가면서까지 이렇게 정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차라리 돈을 조금 덜 깎더라도 정비 완성된 장비로 갖고 가는 게 소비자한테 무척 현명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안자를 교환하고 다른 부분 문제 없는지 살펴보던 와중에 약간의 누유가 발생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찾다 보니 이 호수가 약간 문제가 있어서요. 저 부분도 보완을 해서 드릴 거고요. 이렇게 중고 장비는 약간씩 탈이 나기도 합니다. 어떻게 정비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나 모든 면이 다 바뀌어질 수 있는 만큼 장비는 정비를 잘 하는 곳에서 장비를 구입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장비 문제점 이렇게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장비를 팔고 나서 저렇게 금액을 100만원 훨씬 넘게 투자하기란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초보자에게 팔았기 때문에 조금만 말을 돌린다면 얍삽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도 되겠지만 태양굴삭기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태양굴삭기는 누구보다 소비자에게 만족감을 주고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아는 만큼은 정비를 해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야 단골 고객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저는 단골 고객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넷이 너무 발달해서 이렇게 판매가 굉장히 잘 되는 편은 아니고요. 정말 장비를 멀리서 안 보고 구매하시는 분들은 가끔 단골은 있긴 하지만 요즘 단골 잡기랑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격, 연식 이런 걸 전부 다 한눈에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집에서 사기보다는 돌아가면서 그때그때 장비를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비의 그 정비도는 완전히 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비를 판매하고 나서 저렇게 고치는 매매상사 과연 20%가 될까? 20%가 채 안 될 거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수리해서 드리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고장비를 구입할 때는 가격도 무척 중요하지만 정비도가 더더욱 중요하다. 제가 조금 이렇게 좀 저렴하게 고치면 한 100만 원에 고칠 수 있는 걸 소비자가 가지고 와서 고치면 300만 원 정도는 될 겁니다. 이것저것 비용, 그리고 저보다 많은 정비비, 그리고 출장비 이런 걸 감안한다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장비를 샀다라면 매매 상사에서 최대한 많이 정비를 해서 가지고 가는 게 답이고요. 이제 본격적인 작업철이 되면서 장비를 찾는 분들이 꽤 많아질 겁니다. 혹시 장비를 구매할 때는 태양굴삭기 장비도 같이 살펴보고 의견도 조율해가면서 이렇게 장비를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양굴삭기에서 최대한 많은 도움을 줄 것이고요. 혹시 태양굴삭기에서 장비를 구입한다면 최대한 많은 정비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굴삭기는 알다시피 껍데기 도색 위주가 아닌 껍데기 안쪽 안 보이는 부분 위주로 정비를 하기 때문에 저는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비자들이 눈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라 참 이렇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설득시키기도 굉장히 어려운 듯합니다. 하지만 속 내용만큼은 어느 매매상사보다 잘 되어서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셔서 성능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고 가격 비교 후 구매하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중고굴삭기 이야기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태양굴삭기 팀장 오동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